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서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스타벅스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는요, 1907년에 오픈한 퍼블릭 마켓, 시애틀의 일가와 파이크 스트리트에 있는 그 퍼블릭 마켓 안에 있는 그 스타벅스 커피점을 1987년에 현재 회장인 하워드 슐츠가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재의 스타벅스 커피의 형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볶아서 파는 원두를 파는 커피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이제 전 세계에 약 2만 5천 개가 가까운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만 3개의 스타벅스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퍼블릭 마켓에 있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시애틀 남쪽 사우스 다운타운에 있는 본점. 그 다음에 파이크 스트리트 동쪽, 그러니까 현재 1호점이 있는 곳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스타벅스 로스토리, 원두를 볶아서 볶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커피를 제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음료와 빵, 샌드위치 여러 가지 것들을 팔기도 하는 스타벅스 로스토리까지 해서 모두 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호점 본사가 있는 사우스 다운타운에 있는 1호 본사, 그 다음에 파이크 스트리트 동쪽에 있는 스타벅스 로스토리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명사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시애틀에만 커피를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상태에서 파는 곳만 300곳이 넘다는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스타벅스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점 말고 개인적으로 자기 샵을 가지고 커피를 파는 곳이 300개가 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시애틀에서 약 북쪽으로 약 5마일을 가게 되면 프레몬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프레몬트. 이제 발라드 락을 가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가면은 옛날 집을 개조해서 옛날 초창기 1850년대에 지은 건물들을 개조해서 커피숍을 만들어 놔갖고 다양하게 원두를 직접 주문하면 현장에서 원두를 갈아서 내려서 줍니다. 그렇게 하는 커피숍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로스토리가 있는 언덕에 브로드웨이를 가는 길에 보면 양쪽에 수많은 커피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2008년도에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시애틀 편의 코디네이터를 제가 맡았었는데요. 그때 확인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스타벅스 커피는요, 첫 번째 로고가 사이렌이라는 것이죠. 사이렌이라는 17세기의 만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렌이라는 바다 여신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이렌이라는 로고, 스타벅스의 로고의 그림은 뭐냐면 지나가는 선원을 노래로 유혹해서 바다에 죽게 한다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스타벅스의 기업 이념은 뭘까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워드 슐츠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대응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커피 전문점의 바로 맞은편에 차린다. 두 번째, 가격 경쟁을 한다. 망할 때까지. 그 가게가 망할 때까지. 세 번째, 그 가게가 망하면 인수해서 스타벅스 지점을 차린다.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이 바로 철저한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자본주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죠. 먹는 것을 아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끼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에 우리 잠깐 여기 얘기를 돌려서 한국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만은 현재 2020년 현재 약 1,300개의 지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국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잔수가 약 30만 잔이라고 합니다. 30만 잔. 근데 한국의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 드셔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엑스프레소부터 뭐 카푸치노, 뭐 카메랄 마키아토부터 다양한데요. 커피 값을 균일해서 5,000원이라고 했을 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판매되는 가격이 판매액만 커피 단일 업종만 21억 원이고요. 1년을 한번 합산해 보니까 5,475억 원입니다. 5,475억 원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거 스타벅스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국의 서울 인사동은요, 스타벅스가 오는 것을 철저하게 상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스타벅스와 현재 그 신세계라는 그룹을 갖고 있는 그 이마트가 50대 50%의 그 지분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사동의 그 상인들이 절대 결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절충안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6군데 지점은 스타벅스라는 그 영어 이름 대신에 한국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6개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사점, 그 다음에 경복궁점, 광화문점, 광화문역점, 안국점, 그 다음에 북촌로점 등 6개가 그 한국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스타벅스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알다시피 그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흔히 그 세대에 살던 저보다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벌려면 물장사를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려면 물장사를 해라. 그래서 물장사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술이었지만 현재는 음료를 말하는 거죠. 음료.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 그래서 현재는요,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다양한 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샌드위치, 각종 음료수, 티 종류. 그래서 스타벅스 지점을 딱 들어가면 커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점, 소상점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 다양한 음식을 팔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벅스 지점들, 그 비교적 1호점을 제외한 비교적 큰 상점의 형태가 큰 상점에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껴안고 살고 있는 그 손님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그게 오래 손님이 있어도 그냥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광고 효과라는 것이죠. 광고 효과.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유혹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스타벅스가 현재 많은 상점들한테 그런 일종의 유행을 퍼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스타벅스의 커피가 이제 그 1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1912년, 퍼블릭 마켓은 1907년에 오픈을 했지만 스타벅스 지점 1번 지점이 들어온 곳은 1912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1912년에 들어온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판만 스타벅스로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의 1호점을 꼭 가실 경우에는 이제 1호점에서만 살 수 있다는 특별한 머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1호점에 가서 그 스페셜한 머그를 사라고 할 경우에는 주말에 가지 마시고 평일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스터리를 가실 경우에 로스터리가 있는 지역에 파킹 랏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주차 티켓을 끊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요.
그 스타벅스 로스터리를 구경할 게 많고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천장을 오고 가는 그 캐시박스가 천장을 오고 갑니다. 그 진공 폐기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되고, 로스터리아는 그 커피의 다양한 향에 취해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그 파킹 피를 내서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로스터리 그 인근에도요, 수많은 커피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애틀의 볼거리를 소개했는데요. 자, 올해 연말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라고요. 새해 초에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장소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구소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